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면, 국내 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면 중국의 코로나19 치료제에 팍스로비드라고 있잖아요. 우리 팍스로비드를 조금 소매 판매를 허용을 했더니만 30분 만에 이게 다 팔려버려가지고 도움이 났다라는 소식이 지금 또 있어요. 사실 어제 모더나가 그 자세한 내용 보기 전에 네. 폭등을 하길래 26%, 네, 네. 25%까지 폭등하더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코로나 결정을 했구나, 모더나로. 제공? 제공으로. 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 네. 근데 사실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중국 때문에 약간의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근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암 문제, 그게 더 크게 그렇죠. 작용을 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어제 밤에 이제 나온 뉴스로는 이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이게 파이자에 먹는 치료제죠. 경구용, 그죠? 먹는 건데 이게 동이 났다라는. 저 되게 비싼 걸로 기억이 비싸죠. 나는데. 왜냐면 먹는 거는 당연히 더 그렇죠. 비싸죠. 편리하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점점 코로나19에 대해서 중국에서 지금 조금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오늘도 그 관련된 테마들은 좀 부각이 될 가능성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난리가 났죠. 어젠가요? 그저께 제가 대표님한테도 우리 대표님도 겨울인데 감기약 미리 좀 사두시죠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계속 그게 날리고 그 엄청난 인구가 지금 감기 때문에 난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테마가 단발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 감기약 관련된 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번 여름이었나? 그때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엄청나게 봄이었나? 네네네네. 예, 그때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확진자 늘어나고. 그러니까 똑같은 혼란이 그렇죠. 엄청 지금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우리나라를 따라가고 우리도 왜 한때 대원제약이라든지 이런 감기약 만드는 회사들 난리 났었잖아요. 한때 그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인가요? 지금 근데 거기는 10매덕 인구가 13억. 지금 감기 이슈가 된다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가족분들한테 단순 테마가 아니라 중국 대륙이 다 감기에 시달린다? 이러면 큰 건데라는 생각으로 저는 가볍게 그냥 대표님한테 감기약 좀 사시죠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 테마가 계속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항생제. 테마, 네, 항생제, 원료 원료 또 만드는 것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응급실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 너무 많으니까 응급실로 그것 때문에 찾아가는 알아서 사람들이 집에서 해라. 웬만하게 진짜 아픈 거 아니면 진짜 중증 아니면 응급실에 오지 마라 이러니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격 진료. 이런 부분들도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원격으로 전화로 해서 우리도 처방받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원격 진료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진단 키트들이 동났다라고 하니까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또 우리나라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국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가 우리는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 좀 막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원격 진료가 우리보다 좀 빨리 이번에 이 이슈로 인해서 진행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다음 이제 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한때 이런 테마 HMR.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고 우리 일주일 동안 이제 집안에 갇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안 밀키트라고 하죠. 간단하게 우리가 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풍기 현상도 우리가 잠깐 겪기도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황도 통조림, 중국은 황도를 좋아하나요? 저도 잘 그래요?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헤드라인에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길래 황도 통조림에 대해서 사재기하고 있다고 비상식량으로. 네, 비상식량으로. 그래서 중국인들이 황도를 좋아하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드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우양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푸드웰 이런 기업들이 HMR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하는 작은 기업들이죠. 큰 기업들은 현대그린푸드도 있고 있는데 또 이런 테마가 또 되는지 등등도 한번 또 계속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해열제, 사재기, 풍기 현상, 그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린이용 항생제, 아목시실린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거를 누가 팔 수 있는 회사들, 만드는 회사들,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뭐 제약, 뭐뭐 약품 이런 이름이 붙은 회사들 어제 그냥 다 그제 막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옥석 구분이 이제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중국이라는 대륙이 이제 뭐 감기와 발열 뭐 이 여기에 사재기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고 지금 여기 이제 이미 좀 어느 정도 움직인 테마잖아요. 근데 우리 초보자분들이 또 뒤늦게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그렇죠. 고점에 좀 물리시는 그런 부분들은 또 안 됐으면 좋겠어요. 초보분들은 그냥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이런 이슈로 올랐다 그러면 매도 시점을 고민하는 게 그쵸, 네, 좋고 네. 아예 매수는 아예 시작할 때 좀 싸게 사지 않았으면 초기에 안 보는 딱 게. 들어갔으면 모를까. 이거는 지금 한 2, 3일 정도 이미 좀 땡기는 테마이기 때문에 요게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메인 테마 중에 하나 정도로만 참고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게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식약처에서 18개 제약사에 대해서 모자라니까 감기야. 네, 긴급 생산 더 해라 라는 긴급 생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자극적인 또 이슈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생산 늘리고 그 늘릴수록 팔리고 이러면 이제 4분기, 1분기 이게 숫자가 실적이 잘 나오겠네. 뭐 이런 기대감. 그래서 그나마 뭐 이 제약주 중에서 본다라면이라고 몇 개는 제가 추려서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 아까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모더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임상 이상에서 괜찮게 효과가 나왔다. 개인 맞춤형 이거가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키워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이거는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나한테 맞는 우리가 왜냐하면 만들어져 있는 기성복 같은 거를 가지고 대표님도 맞추고 나도 맞추고 근데 대표님은 뭐 부작용이 없는데 나는 저 같은 경우는 막 머리가 막 빠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한테는 다른 뭔가 맞춤형으로 그렇죠.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 mRNA 기반의 백신을 가지고는 그 맞춤형으로도 해볼 수 있다라는 기대치를 오늘 새벽에 보여준 것도 주가가 상당히 임팩트 있게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 오늘은 결국에는 요 이슈 때문에 그동안 금리 인상에 핍박을 받았던 피해주들이 오늘 또 꿈틀거리지 않겠나요? 않겠나요? 않을까요? 네. 문제가 뭡니까? 혀가 문제를 아직도 좀 안 풀린 것 같아요. 네. 연말이 다가오니까 조금 이게 좀 참 그때 새로 소주 네. 한 잔 했어요? 했죠. 그 품평회를 안 했네. 제가 그날 우리 일요일날 주간 찐시황에서는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소주 한 잔 마시고. 근데 한 잔 했으면 되는데 기존에 막 뭐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이런 술 제가 이제 뭐 임원분들하고 마실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잔을 먹잖아요. 그때요 너무 쓴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두 잔 마셨어요? 2.5? 2.5잔? 네, 2.5잔 정도 마신 거죠. 그리고 횡설수설했어요?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촬영하는데 그것도 그 다음날? 네, 다음날 횡설수설했어요? 이거 말이 자꾸 막 그래서 제가 사과도 드렸거든요. 제가 어제 한 잔이 아니라 한 2-3잔 마시다 보니까 지금 말이 자꾸 왜냐하면 배터리 뭐 나와야 되는데 자꾸 반도체 말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네. 오늘은 왜 그래요, 근데? 오늘 술도 안 마셨는데. 그러니까. 아바타 저기에 막 흥분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피해주들이 오늘은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당연히 네카오, 뭐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내수. 네네 요런 그 금리 인상할 때 올해 내내 피해를 받았던 힘들었던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아마 강세를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흐름에서도 한번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거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 아십니까 혹시? 월가에 컵 오! 손잡이? 이것도 갑자기 재미없어지는데요? 미안해, 몰라요.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대표님에 대해서 평가는 아니지만 그 대표님이 상당히 그 금융에 대해서 인사이트라든 지식이 꽤 많이
그 높은 수준이신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어제 이야기 저녁에 통화한 직원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뒷담화를 했다 이거죠? 뒷담화가 아니라 2, 3년 전인가 제가 이게 홍대 쪽에 처음에 있을 때 첫 출연했을 때는 대표님이 그 정도로 막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뭐 상당한 수준인 것 같다고 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돼. 키맨님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아니 손잡이 달린 커피 패턴 이야기하시길래 손잡이 달린 커피 패턴이거든요. 윌리엄 오닐의 그 윌리엄 오닐의 이 책을 보시면 이거 보니까 우리 네. 차영주 소장이 이거 가지고 뭐 강의를 하셨나 보죠? LG전자 그 이 패턴 해가지고 네네. 강의를 한번 민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패턴이 안 좋아졌어요. LG전자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데. 네. 그것도 이제 윌리엄 오닐이 해야지 우리가 하면 안 되죠, 한국에서. 자, 근데 어제 우리 카카오 그룹 관련주들을 보니까 약간 윌리엄 오닐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캔 슬림이라는 거 아시죠? 네, 캔 슬림. 네, 캔 슬림이라는 요게 있는데 하나씩 요 항목이 뭔지 책을 한번 저는 권고를 드리고요. 저도 왜냐하면 사원 대리 때 저 읽었던 것 같은데 최적의 주식 최고의 타이밍이었나? 최적의 타이밍? 아무튼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신간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나오는 기술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요런 겁니다. 우리 커피 드시는 분들 있지 집에서 요 모양이 뭐죠? 커피잔과 손잡이 여기 커피 손가락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 움직임이 최근에 카카오 자회사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딱까지 올라왔다가 살짝 거래량 줄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패턴. 요거를 보통 우리가 그 책을 보시면 손잡이 달린 컵 패턴, 윌리엄 오닐의 이 패턴이라고 기술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지금 중요한 위치잖아요. 딱 저항까지 딱 올라와 있거든요. 손잡이 달리고 손잡이 만들고 오늘 여기를 넘겨놓는 그림이 미국 증시에서 물가 압력이 완화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자회사들이 대부분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이제 그동안 물리신 분들이 어쨌든 이번에 막 올라오는 구간에서 내가 본전이 왔다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손실 감내할 수 있는 구간으로 왔다라고 하면 좀 너무 많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좀 고민을 좀 잘 하셔서 그러니까 오전에 좀 올랐을 때 추격 매수 하시면 좀 곤란해지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아침에 뭐 조금 떠서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뭐 음봉 만들어지면 또 물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하기보다는 이미 조금 물리신 분들 아니면 이미 내가 바닥에서 물을 좀 탔거나 아니면 뭐 수익이 좀 나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어쨌든 금리 인상폭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주가 움직일 때 요거를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끊을지 그죠? 조금씩 챙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오늘은 좀 해야 되는 오늘 바로 뭐 팔기보다는 어쨌든 언제 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한 거를 시작을 하면 이거 회복이 25만 원이잖아요. 25만 원까지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얼마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내가 그러면 한번 좀 챙길까 아니면 손실을 줄이는 것을 할까 그 부분을 고민을 좀 이제는 해야 되는 부분이 서서히 좀 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수급 우리 특징주로 한번 좀 바로 우리 사모님들 한번 빨리 체크해보죠. 네. 수급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어제 제가 이제 수급 특징주로 미리 좀 이렇게 추려놓은 게 있는데 추려놓은 것들의 대부분이 좀 이런 쪽들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보시면 기간 매수 강도 보시면 어제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 세론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미디어 컨텐츠 왜냐하면 아바타 2가 오늘 개봉되는데 그렇죠. 하루 전날 이미 기대치는 많이 반영되면서 미디어 컨텐츠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은 약간의 세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조정이 전반적으로 받았어요. 근데 조정이 받는 와중에서도 사모펀드에서 매수가 이어진 드라마 제작사는 이 두 종목이었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와 펜 엔터테인먼트 이 두 종목으로는 기간 매수세가 좀 이어졌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요 관련주들을 A스토리도 있죠. 그래서 이 세 종목들은 3, 4%의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사모펀드들이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온 거 봤을 때 많이 단기적으로 일주일 올랐기 때문에 순고르기는 당연히 있죠. 순고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정도 한번 수급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숫자도 안 나오는데 이거 뭐 밸류에이션도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올해는 실적이 당연히 좋을 게 없죠. 대부분 부진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에 TA 관점에서 TA는 턴어라운드를 줄여서 TA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저는 TA라고 네, 명명을 하고 그게 있습니다. 공용어입니까? 네, 가능하면 공용어지. 공용어로 좀. 네. 턴어라운드. 네.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는 실적이 부진하지만 이 섹터가 드라마 제작사는 내년도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대형주, 대장주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 향으로 재계약 조건이 상당히 아마 좋아졌기 때문에 좀 가성비 좋은 우리나라 드라마 컨텐츠들이 수요가 지속된다. 요 컨셉으로 어쨌든 당분간은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는 게 기관 매수 강대 특징주 중에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요거 진짜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이 좀 그 고통을 겪은 종목이죠. 한미약품이. 그러니까 임상 계속 참 경영진에 대한 네. 신뢰가 좀 부족한 기업이긴 한데 그죠. 또 네. 오를 때는 또 화끈하게 올라가지고 네. 참 헷갈리게 하는 기업이에요. 이게 긴 차트로 봤을 때 예전에 한미약품이 바이오 테마를 아주 강력하게 이끌었다가 그죠. 뭐 조금 괜찮다고 했다가 또 내려가고 괜찮다고 했다가 내려가고 뭐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실망감을 많이 안겨준 종목이고 최근에도 낙폭이 이렇게 9월 21일 날도 15% 빠질 때도 그때 안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는 게 이렇게 4일 연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의 감기약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가볍게 그냥 감기약 우리도 좀 사재기 좀 해놓죠라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고 중국에 13억 인구가 감기 걸린다면이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좀 더 관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분위기는 기관 투자가들은 작은 종목으로 플레이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가 아는 뭐뭐 제약, 뭐뭐 약품 뭐 그런 것들로 하기는 그치. 어렵잖아요. 조금 사면은 상한가가 버릴 텐데. 그렇기도 하고 유동 뭐 시총 대비해서 그렇죠. 조금만 건드려도 그 다음에 팔아도 마찬가지로 폭락을 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스토리가 될 만한 대형주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고 한미약품이 시총이 3조 6천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북경 한미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에. 북경 한미를 통해서 결국에는 중국으로 호흡기라든지 해열 진통제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니 그러면 뭐 항생제, 해열제 관련해서 진짜 수혜주, 대형주 중에 없어라고 애널리스트들한테 매니저들이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전화해가지고 중국에 이 해열제 뭐 이런 테마 되는데 대형주 제약사 중에 할 만한 거 없어.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그럼 한미약품이 사실은 북경 한미가 수혜가 좀 있습니다라고 아마 콜을 다 해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 강도가 점점점 이렇게 만주 사다가 2만주 사다가 4만주 사다가 6만주 사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돼요. 대신에 다른 종목들이 10% 오를 때 이런 종목들은 뭐 한 3에서 5% 워낙 시총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탄력도는 낮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뭐 무조건 이걸로 볼 수밖에 보면 안 되는 게 15년도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랩스커버리 기술을 가지고 기술 수출 관련해서 계속 하다가 드랍되고 그리고 하여튼 그때 공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불성실 공실. 뭐 공시를 좀 뭐 시간대를 조금 약간 올빼미처럼 했나요? 약간 주주들을 약간 어쨌든 뒤통수 치는 그런 공시들을 하면서 조금 뭐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내년도 상반기에 이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내시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결과 발표가 또 이벤트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우리가 1월 달에 우리 뭐 있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그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런 모멘텀이 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영업이익을 시장에서는 증권사에서는 2천억 정도가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면 뭐 실적도 나오는 기업이고 해서 뭐 그런 기업으로 기관 투자자들 어쨌든 공격을 하고 있다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나름 또 제약주 중에 그래도 기관 투자가들이 건드릴 만한 회사. 이게 이제 부강약품이죠. 부강약품도 지금 보시면 기관들이 2만주 사다가 20만주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오른 거 아니에요. 안 오른 거 아니고 전고점인 수준까지 올라왔고 200일선까지 올라오다가 어제는 윗꼬리를 달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중국에 관련된 감기 해열제 뭔가 원료의약품 관련 종목들을 뒤늦게 편성해서는 초보자분들은 당할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런 게 있겠구나
있구나 정도, 시장의 분위기 정도만 아시는 걸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약주 중에서는 부강약품 정도가 테마성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작은 종목으로 뭐 한 2개 정도 더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감기약을 빨리 많이 생산해라라고 긴급 명령을 내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뭐 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아버렸던 대원제약 같은 종목들이 이게 아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점상으로 나오는 거겠죠? 예, 지금 예상 호가는 점상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 긴급 명령 때문에 뭐 80만 주가 시간에 잔량이 지금 쌓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아침에 20% 이상에서 따라 붙었는데 쭉 떨어져. 음봉이 쭉 나와버리면 사자마자 마이너스 20%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일양약품, 네, 한번 볼게요, 호가. 자,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호가가 아직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그나마 뭐 조금 개별주 중에서는 좀 근거가 좀 있는 똘똘한 종목들은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던 코로나 치료제가 부각이 된다면 일동제약, 그죠? 일동제약. 네, 어제도 보면 그렇게 뭐 움직인 거 없고 아직도 200선 밑에서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이 5만 주, 5만 주, 10만 주, 4만 주, 어쨌든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요 200선 밑에서 계속 조금 매집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오늘 뭐 팍스로비드 중국에서 풍기 현상 20분 만에 30분 만에 동났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으니까 국내에서 만약에 식약청에서 그 부분을 승인을 해준다면, 심사 중인데 그게 된다면입니다. 된다면 한번 주가가 칠 가능성이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약간 된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닌가. 예.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사모은다. 그렇죠. 뭐 그렇겠죠. 그게 안 된다면 뭐 바로 때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 정도, 만약에 내가 진짜 제약 바이오 쪽으로 내가 할 만한 강심장이다, 그리고 내가 고수다, 그다음에 요 정도까지가 제약 한번, 바이오주는 워낙 변동성이 네, 커가지고 너무 변동성이 크고 네. 우리 하기 초보분들은 하시더라도 음. 주인이들은 사실 조금만 경험 삼아 해보는 정도로. 그 우리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일단은 한 주 정도로 먼저 감각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중에 또 오니까. 그렇죠. 예, 요 파동은 또 돌고 도니까 제약 바이오의 파동은 도니까 보시고.